안녕하세요, 마키짱입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저의 일본 유학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본을 1년 정도 이제 유학을 다녀왔는데요. 저에게 이제 유학을 생각하는 분들이 어땠냐고 질문을 예전부터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겠다 싶어갖고 이번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이제 일본 유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 유학의 가장 중요한 내가 배울 곳, 어학교를 고르실 때의 저의 조언을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없는 곳으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옛날에 일본 유학 갔다 온 분한테 들어갔고, 제일 일본인이 없는 데로 가고 싶다고 이제 종로 같은 데 이제 유학원 연결해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한국인이 없는 어학원으로 갔거든요. 제가 갔던 데는 한국 사람이 한 40%, 30, 40% 있고, 그 다음에 30, 40%는 또 이제 대만 친구들, 20%는 뭐 태국이나 아랍, 막 이런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리로 가기 잘한 것 같았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또 이제 대만 친구들하고 같이 뭐 조별 과제나 막 얘기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일본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습득을 더 빨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알게 된 한국 언니들 얘기에 따르면 그 언니들은 반대로 이제 한국인이 많은 어학원을 간 거예요. 거의 90%가 한국인이래요. 그러니까 학원하고 별 다를 게 없죠. 그냥 선생만 일본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학교를 고르실 때 무조건 한국인이 없는 데를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일본 유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정말 일본어가 많이 늘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빨리 늘어요. 진짜 빨리 늘어요. 제가 일본 유학 가기 전에 몇 달을 공부를 했어요. 나름 한다고 학원도 다니고 가이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 딱 갔는데 진짜 3개월 만에 일본어가 정말 많이 느는 거예요. 일본어가 진짜 정말 빨리 늘 수 있는 언어잖아요. 근데 정말 집에서 맨날 공부한다고 해놓고서 진짜 히나가나 가타카나 외운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이상을 이제 진도를 못 나가는 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유학을 가면은 정말 일본어가 팍 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내가 진짜 지금 우리 입시 영어 12년에도 영어 말 못하는 분 많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진짜 유학 1년이 짱이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진짜 일본어는 진짜 단기 유학이라도 3개월이라도 다녀오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 몇 달 동안이라도 정말 영어랑 다르게 일본어는 금방 늘 수 있더라고요. 3개월 무비자로 일본 유학 오는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분들이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무비자로 한두 달이라도 이제 한번 어학교를 다녀보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쪽에서는 일본어를 잘하면 조금 메리트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러 그 대만에 좀 잘 사는 애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유학을 단기 유학으로 두 달 정도 와요. 실제로 진짜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2달 안에 많이 늘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단기 유학이라도 갔다 오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유학을 하다 보면은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겨요. 뭐 하루에 4시간 이상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4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맥도날드나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조금 대기업 이런 데서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돼요. 근데 한국인이 이제 이렇게 주인인 가게들은 그런 거를 조금 무시해요. 대신에 임금을 조금 더 적게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조금이라도 부모님한테 이제 그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이제 4시간은 이제 큰 기업 뭐 맥도날드나 뭐 이렇게 뭐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한국인 사장이 있는 데서 많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는 저는 이제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는데 1시간당 시급이 그 당시에 그게 10 몇 년 전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네. 그 당시에 1250엔이었어요.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라서 조금 더 많이 주긴 했는데 1250엔이었고 그리고 평소는 1000엔에서 1100엔이었는데
그 당시 한국에서 제가 이제 신촌에서 이제 알바를 했었거든요. 한 2주 정도밖에 못했어요. 저도 알바 2주 하고 일본에서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알바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때 시급이 4,000원이었어요. 그때 최저 시급이 3,800원인가 그랬고. 그래서 엄청 차이가 나죠. 거의 3배 차이가 나고, 물가는 생각보다 안 비싼 거예요. 지금 일본 물가 있잖아요. 저 10몇 년 전 물가는 똑같아요. 진짜 거의 안 올랐어요. 그래서 대신 시급도 안 올랐죠. 거의 시급도 안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일본이 그 당시에 알바를 해도, 그러니까 보통 유학 가면은, 야, 너 돈 많다, 너네 돈 많은가 봐, 그러니까 유학을 가네, 이렇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미국이나 뭐 그런 데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일본은 돈이 그렇게 별로 안 들어요. 일단은 어학교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인가? 대충 그 정도 든다고 치고, 그리고 방세인데 기숙사에 살면은 좀 더 싸요. 뭐 이렇게 뭐 두세 명 공동을 쓰면은 뭐 40만 원에서 뭐 혼자 살면은 70만 원까지 하죠. 근데 이제 뭐 평균 한 50만 원 잡아요. 그러면은 50만 원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식비랑 뭐랑 생활비 하면은 뭐 150, 170 들 거란 말이에요, 한 달에. 근데 시급이 만 원 정도 잡으면 하루에 4시간씩 일하면은, 뭐 일주일에 5일만 일한다고 해도 20만 원이니까 한 달 80만 원 정도 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애들이 다 4시간 이상 좀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조금 더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한 달에 이제 유학 비용이 한 7, 80만 원 정도면은 대부분 다 일본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7, 80만 원이면은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학원만 다니려고 해도 일본어 학원도 한 몇십만 원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4시간으로 이제 잡았을 때 그 정도인 거고,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시험시험 해서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은 조금 빡세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뭐 8시간 이렇게. 그래서 거의 뭐 자기가 스스로 알바를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할 때 초반 3개월 정도는 알바를 못하니까 그때는 조금 돈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돈이 들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나요? 라고 하는데, 차별이 요즘 애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 애들은 별로 없고, 그 나이 많은 분들은 가끔 있어요. 제가 1년 유학하면서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조센징 이러면 이렇게 뭐라고 한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가끔 제가 드물게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막 차별하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근데 한국인은 차별이 별로 없어요. 한국인 차별 없고, 그리고 저도 맥도날드 알바를 할 때 솔직히 외국인이 약간 주문 받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한국인은 그래도 이제 그 주문을 받도록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일본 맥도날드에서도 주문 받는 거 했고, 그리고 레스토랑에서도 서빙하면서 홀서빙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누가 봐도 딱 외국인 티 나는 얼굴 있잖아요. 뭐 네팔이라든가 이제 조금 먼 나라 친구들, 외모가 이국적인 친구들은 조금 뒤에서 하는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햄버거 굽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설거지, 그런 거를 많이 시켜서 약간 그런 외모가 다른 외국인 친구들한테는 약간의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차별이 막 엄청 있거나 한 것 같진 않았어요. 당연히 이제 한국인에 비해서는 일본인을 선호하겠지만, 그래도 외국 유학생 중에서는 한국인을 좀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하면서 이제 문화 쇼크였던 거는, 지금은 한국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옛날에 저 일본 유학 준비할 때만 해도 진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 한번 만나서 말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 배운 거 말 써먹고 싶다 했는데, 요새는 길 나가면 일본인 천지잖아요. 그때는 일본인이 없었어요. 일본인 자체를 보는 게, 와, 신기해, 일본인이야,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그렇게 막 관광으로 이제 오는 외국인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이제 엄청 이제 잘 된 거예요. 강남역도 진짜 되게 화려하게 변하고, 그리고 관광에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실제로 이제 한국으로 관광 온 사람들도 진짜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처음에 일본 갔을 때 그 지금의 한국 모습이 10년 전 일본 모습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여긴 너무 잘 되어 있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깔끔하고 그게 너무 좀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는 그렇게 맛있는 빵집이 없었어요. 빵집이 없었어요. 그냥 소보루빵, 단팥빵 막 이 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빵 종류가 다양하고 맛있고 비싼 빵집이 없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진짜 빵이 다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편의점 빵마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한국도 너무 맛있는 빵집이 많아져가지고 네, 그럼 일본 유학 가서 일본어가 빨리 느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도 많이 옛날에 사람들이 물어봤었는데 저는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가 일본어 아까 처음 유학할 때 이제 정말 그냥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외울 줄 알고 그렇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일본어 JLPT 2급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할 줄 아는 애가 왔는데 걔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를 하더라도 말을 안 하는 알바만 하는 거예요. 뭐 뒤에서 뭐 만드는 그런 알바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한 6개월 뒤에 제가 일본어를 좀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어나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딸리죠. 근데 말을 했을 때 저는 의사소통이 다 되는데 그 친구는 말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나 이런 건 많이 아는데 우리가 영어를 아는데 말을 못하는 것처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고 또 한 1년 채우고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와서 그냥 공간만 바뀐 거지 그냥 진짜 일본어를 그냥 일본에도 공부한 것 뿐이거든요. 정말 이게 늘진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일본어를 많이 일본인하고 대화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가장 많이 일본어를 쓸 수 있는 곳이 돈도 받고 하는 알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일본어 유학할 때, 그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는 걸 추천드렸잖아요. 야, 무슨 알바야. 거기 가서 공부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자기가 찐득하게 공부할 자신 있으면은 공부만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진짜 한 명 봤어요, 한 명. 그래서 대부분은, 안 하면은 그냥 그 시간을 그냥 가만히 멍 때리거나 공부 어쨌든 안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본인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게 확실히 말이 빨리 느기 때문에 단어나 이런 거 습득도 빨라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알바 직종은 일단은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편이 아니라면 저는 맥도날드 알바를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맥도날드 알바에 한국 분들도 있지만은 그 일본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알바를 하러 와요. 그 친구들도 돈 벌려는 목적도 있지만은 약간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조금 어울리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뭐 어딜 가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맥도날드가 제일 좀 인상이 좀 되게 좋게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제 알바를 하면은 알바하고 끝 안녕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뭐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같이 무슨 회식도 있고 모임도 있고 그래서 되게 친해져요. 자연스럽게 되게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일본 문화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어도 금방 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맥도날드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는 지금 한국 와서도 그때 같이 이제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들하고 연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추억도 있고 인맥도 생기고 저는 되게 맥도날드 알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가 어느 정도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는 긴자에 있는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홀서빙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손님층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죠. 일반인인데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수모 선수라든가 아니면 무슨 기업 회장 막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주 고객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되게 고급스럽고 정중한 표현을 많이 써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게 되면은 평소 막 우리가 막 하는 그런 일본어가 아니라 좀 더 고급스러운 일본어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노리고 가긴 했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 우리나라도 이제 되게 높임말로 이렇게 뭐 주문받고 뭐 음식 설명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일본어니까 더 힘들었고 메뉴 자체도
이번에 제철 나물로 만든 뭐 이 무순을 이용해서 뭐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고 그런 단어를 외워야만 했거든요. 대신에 그만큼 실력이 느니까. 왜냐면 이거 안 하면 혼나고, 그리고 이거를 해야만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일본어를 잘 못하신다면은 이제 맥도날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늘고 고급스러운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면은 긴자나 조금 부자 동네에 있는 좀 좋은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피해야 할 이제 알바는요,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조금 피하라고 하고 싶어요. 예, 저도 이제 한 며칠만 알바 단기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엔 안 했는데, 다른 이제 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급여 같은 거를 밀리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시급이 다른 데에 비해 좀 짜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거기는 알바 시간 4시간 이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몰래, 이렇게, 어쨌든 이제 법에는 4시간만 되어 있는데,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주분들이 평소 알바비보다 시급보다 조금 적게 불러요. 어쨌든 얘는 알바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 대부분 직원분이 한국 분들이고, 의외로 손님들도 한국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한국 사회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외롭잖아요.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조그만의 한국 사람만의 세계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뭐 서로 막 헐뜯고 욕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누가 대타로 이제 부탁을 해서 이틀 했는데, 여기는 진짜 일본어도 안 늘고 진짜 좀 멘탈만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일본인 친구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일본인 한국인 다 같이 일하는 좀 그런 밝은 분위기 속에 있는 알바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한국인이 초반부터 아예 없는 데서 알바를 하다 보면은 좀 서러울 거예요. 내가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내가 실수도 많이 하면은 그거를 좀 조언해주고 도와줄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한국 사람도 조금 알바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맥도날드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잘 되면은 정말 일본인들만 있는 좀 고급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알바하는 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의 일본 유학의 노하우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몇 개 해봤는데요.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제 좀 더 알고 싶거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막 진짜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또 준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네,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